심판 규정 및 경기 규정 및 심판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돌아가셔서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제 4장 겨루기 경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작년하고 달라진 건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아마 바뀌면 다음 교육 때 바뀐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년과 바뀐 건 없습니다. 4장 겨루기 경기, 제23지 겨루기 경기장은 출전부에 따라 크기를 다르게 설치하되 새벽 규격은 다음과 같다. 크기, 안전지역을 포함하여 사방 7m 내지 11m의 정방향으로 설치한다. 이 안전지역, 경기장의 사방에 1m 내지 2m의 폭으로 설치하며 색상은 경기장과 배색으로 설치하여 구분이 확실해야 한다. 위치, 배심석과 선수 및 각 심판과 보수석 등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표 참고해 주시고요. 자, 배심석은 안전지역 내에서 1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선배심은 1은 배심석 중앙에 위치하고 좌우에 게시원 8과 기록원 9의 보조를 받는다. 5. 주심 2는 배심석을 바라보고 경기장 중앙에서 1m 뒤에 위치하며 우측에 홍선수, 3. 좌측에 청선수, 4를 2m 간격으로 세운다. 요것을 다 하기에는 그러니까 겨루기 경기에서 진짜 중요한 득점 순위 그리고 무득점, 다운, 카운트 요거만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예. 37조 득점 순위. 겨루기 경기 중 특성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상대의 충격 여부와 관계없이 강하고 정확한 공격을 득점으로 인정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알잖아요. 겨루기 하면서 하나, 툭, 어이 요것은 점수에 안 들어간다는 거. 정확하고 강력한 힘이 실려야만이 점수가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1. 발차기나 수기술로 다운되거나 선체로 그로기 상태가 되었을 때 3점. 매치기, 유술기, 태클, 다리 감기 등으로 상대 선수를 한 발이 떴을 때는 1점 또는 두 발을 모두 지면에서 떨어뜨려 맺혔을 때는 3점. 누르기 동작으로 공격 연결 가능함. 4. 족방어술기 상대로 발을 잡고 넘어뜨리면 1점. 발을 지면에서 크게 떨어뜨려 맺혔을 땐 2점. 발차기나 도라수로 상대의 선수의 얼굴을 정확하게 공격했을 때 2점. 그 외 상체 및 허벅지 등을 정확하게 공격했을 땐 1점. 하단 해축이나 하단 찍어차기로 공격하여 상대의 중심을 잃고 넘어지거나 1점. 두 발이 떠서 떨어질 땐 3점. 단 공격자가 정상적인 기술을 걸지 못하고 곧바로 일어나지 못할 때 2회차부터는 경고를 받을 수 있음. 공격을 하고서 바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느긋하게 일어나는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주의든지 경고든지 주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밀어서 상대를 떨어뜨리거나 장애로 보냈을 때 1점. 발바닥으로 밀었는데 넘어졌다든지 아니면 밀려서 장애로 나갔다든지. 경기 종료 신호와 동시에 걸은 술기 또는 기술이 유효하다고 인정될 때. 9. 서로 동시에 유효공격을 주고받을 시 같이 득점을 인정한다. 정확한 득점이나 포인트는 없으나 경기의 주도권을 잡고 공격 위주로 경기에 임했을 때 큰 타격이 없어도 하여튼 열심히 때리려고 노력한 사람한테는 줘야겠죠. 38조 무득점, 무효 득점. 다음과 같은 경기에 득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격과 동시에 넘어졌을 때 하단 공격 제외요. 차고 일부러 넘어지는 그런 선수들도 있어요. 간혹 보면. 3. 발차기나 수기 공격 시 상대 선수에게 충격을 주지 못했을 때.
매치기로 공격했을 때 탄력 없이 넘어갈 때, 주심이 갈려선 후 공격했을 때, 장애에서 공격했을 때. 제 39조 다운요. 1. 득점 순위 규정의 3점에 해당하는 공격 상황 발생 시 주심은 즉각 갈려선을 하고 카운트를 실시한다. 3. 상대 선수의 반칙, 본 규정에 의한 경고, 감점 등으로 인해 다운됐을 때 다운된 선수에게는 10초 이내에 충분한 회복 시간을 준다. 4. 다운당한 선수가 계속 경기할 의사가 보이거나 경미한 반칙일 경우에 반칙 선수에게 벌칙, 경고나 감점을 주고 경기를 속행한다. 5. 다운당한 선수가 반칙상이 반칙패에 해당되면 반칙한 선수의 반칙패를 선언하고 경기를 종료한다. 6. 반칙으로 인하여 다운당한 선수가 경미한 반칙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계속할 의사를 보이지 않을 경우 감점을 주고 경기를 속행한다. 제 40조 카운트요. 주심은 본 규정이 다운 사항이며 각부와 같이 카운트를 실시한다. 카운트는 한국어, 고요 수사로 1초 간격으로 실시한다. 이 말은 1, 2 이게 아니라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 주심은 선수가 다운되었을지 즉시 갈려선을 하고 다운된 선수의 상태를 먼저 확인한 후 상대 선수를 중립분으로 이동을 지시한 다음 카운트를 실시한다. 3. 카운트를 할 때 다운된 선수가 볼 수 있도록 손가락으로 표시하면서 센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세는 겁니다. 4. 다운당한 선수가 카운트 중 일어서서 경기 지속의 의사 표현을 할 때 심판과 눈을 마주치고 양손의 눈높이에 가볍게 흔들거나 고개나 어깨를 끄덕이는 행위. 나는 할 수 있다고 지금 손을 올리는 거예요. 난 계속 하겠다고. 다운을 당하고 나서도. 하더라도 선수 보호 차원에서 카운트는 계속하여 8가지 세워야 하며 선수의 회복을 확인한 후 경기를 속행한다. 카운터를 세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는 다운이 된 선수한테는 분명히 세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5 셌는데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8가지는 분명히 세워주시고 난 다음에 경기 진행을 하셔야 돼요. 5. 카운트를 9가지 세웠을 때 경기 지속 의사 표현을 하지 않거나 뒤늦게 경기 지속 의사 표현을 하더라도 KO를 선언한다. 6. 카운트 중에 경기 시간이 종료되더라도 카운트는 계속해야 한다. 7. 카운트 중이라도 선수의 위험한 상태라고 판단될 경우 카운트를 멈추고 KO 선언하고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 41조 KO. 주심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상황에서는 KO를 선언하고 경기를 중지시킨다. 2. 발차기나 주먹으로 공격 강하여 카운트 9셀 동안 일어서지 못할 경우 경기에 임하지 못할 때. 3. 카운트 8을 세고 경기에 다시 임한 선수가 상대 선수의 공격을 받지 않고 또다시 다운될 때. 다운되고 일어나고 8가지 셌는데 가드를 올렸어요. 올렸는데 공격도 안 맞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이럴 때는 KO 선언을 해주셔야 된다고. 경기 중에 등을 보이며 경기를 포기할 의사를 보일 때. 나 안 하겠다고 막 등 돌리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KO 선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 42조 TKO. 주심은 선수가 피를 흘리거나 부상을 당하여 더 이상 경기를 속행할 수 없을 때는 경기를 종료시키고 그때까지 득점으로 판단한다. 단 부상의 원인이 정당한 공격일 경우에는 부상 선수에게 TKO패가 선언되지만 반칙 등에 의한 부상이면 부상 선수에게 승리가 선언된다. 잠시만요. 물 좀 앉아.
제43조 실격패. 주심은 다음의 상황 시 실격패를 선언한다. 한 경기자 또는 양 경기자의 주심이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할 경우, 이 코치 및 선수가 주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 3. 장내 아나운서가 경기자를 호명해서 1분 이내에 경기에 임하지 아니할 때. 4. 기타 이유와 유사한 경우 발생하면 주심은 선심을 불러 상의한 후 선배심의 동의를 받아 실격을 시킬 수 있다. 제44조 금지행위요. 본 규정의 금지행위를 정하는 목적은 선수의 보호와 원활한 경기 운영 그리고 바람직한 기술 발전의 유도를 목적으로 하며 주의, 경고, 감점 등이 나오고, 경고 수준이 미비할 때는 주의를 줘서 반칙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경고, 감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경고는 마이너스 0.5점 감점되는 겁니다. 아래 각 회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했을 때 주심이 간려 선언을 하고 양 경기자를 경기 개시 위치에 세운 후 행위 동작을 재현해 보인 다음 행위 경기자를 가리키며 노란색 카드를 제시하며 경고를 선언한다. 경기 중에 주심의 허락 없이 복장을 고치거나 보호장구를 벗을 때, 허락도 없이 헤드기어를 벗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여줘야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이 허락 없이, 주심의 허락 없이 보호구를 벗었어요. 그러면 청 헤드기어를 가리켜야겠죠. 가리키고 이유 없이 벗었다고 뭔가 액션을 취해주면서 노란색 카드를 꺼내면서 0.5점 감점이라고 해야겠죠. 행동으로 해도 되는데 잘 못 알아들었어요. 애들이 막 경기를 하다 보면 막 올라와 업이 돼갖고, 그럴 때는 가서 살짝 작은 소리로 얘기를 해줘도 상관없어요. 분명히 수시로는 해줘 가면서. 시간을 끌기 위해 경기장 주위를 돌거나 등을 보이고 도망가는 경우, 한 대 때리고 빙빙 도는 거예요, 경기장. 이럴 때는 경고를 주셔야 되고, 상대의 공격을 피해 밀려 장애로 나가거나 고의로 나가는 행위, 돌아수도 공격 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회전하다 멈춰서 바깥수도 공격을 하거나 회전하지 않고 바깥수도 공격하는 행위, 돌다 말고 돌아서 쳐야 되는데 돌다 말고, 아니면 분명히 수기가 돌아수도만 허용이 됐는데 들어온 상대를 수도를 갖다 쳐버렸다는 거죠. 이럴 때는 경고를 주셔야 돼요. 하단의 축착이나 하단차기 등으로 하단 공격을 한 후 넘어져서 즉시 일어나지 않는 행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단 돌아서 빵 차고 나서 바로 일어나야 하는데 시간 끌려고 천천히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경고 0.5점입니다. 다운이나 넘어진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 여기서는 지금 경고 0.5점이라고 하지만 이건 반칙패도 될 수 있어요. 넘어진 상대를 갖다가 발로 차버렸을 때. 몇 해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넘어졌는데 갖다가 발로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참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봤던 주심이 바로 반칙패 퇴장시켜버렸어요. 이것은 이제 얼마나 경미하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경미한 것을 떠나서 넘어진 상대를 발로 찼다는 것은 이건 무도인으로서 할 짓이 아니니까 바로 반칙패 퇴장시켜도 상관없어요. 4. 머리, 팔꿈치, 무릎 등으로 공격하는 행위. 머리로 박치기를 한다든지 팔꿈치로 친다든지 무릎으로 친다든지 허용되지 않는 술기를 갖고 공격을 했을 때. 돌아수도를 제외를 제외한 수기술로 목 부위 이상 공격하거나 손으로 목 이상 부위를 잡는 행위. 업어치기 기술을 위해 팔꿈치를 이용해서 목을 잡는 건 허용. 업어치기 하기 위해서 목을 잡아요. 이건 허용이 되는데, 이제 대회 특성상
복싱 글러브를 끼는 데가 있고 핑거 글러브를 끼는 데가 있잖아요. 핑거 글러브가 나오면 잡을 수가 있잖아요. 목을 이렇게 잡으면 대부분 뭐예요? 무릎찍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머리끄댕이를 잡을 수는 없잖아요. 핑거 글러브 껴도 헤드기어가 있습니다. 귀를 잡는다든지 이상하게 들어가면서 손으로 눈을 찌른다든지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0.5점의 경고가 들어갑니다. 하, 주심의 명령에 즉시 복종하지 않는 행위.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달려! 그랬는데 달려를 하지 않고 계속 붙어만 있어요. 그게 한 번이면 괜찮은데 두 번, 세 번 계속 그런 게 계속 일어난다고. 그럼 경기 진행을 원활하게 위해서는 하지 말라고 감점을 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다음부터 안 하니까. 이 감점은 마이너스 1점입니다. 아래 각부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했을 때는 주심 즉시 간려선언을 하고 양 경기자를 경기 개시 위치에 세운 후 행위 동작을 재현해 보인 다음 행위 경기자를 가리키며 빨간색 카드를 제시하며 감점을 선언한다. 한 라운드에 두 번째 경고가 받았을 때, 아까 경고가 0.5점이라고 그랬죠? 경고를 두 번 받으면 몇이에요? 예, 마이너스 1점입니다. 나 음부를 공격했을 때 낭심 차면 안 되는데 낭심을 차요. 뭐 불가피하게 들어간 곳은 어쩔 수 없는데 고의로 때린단 말이에요. 요런 건 이제 바로바로 감점이 들어가야겠죠. 다 주먹, 수기 공격으로 목이나 얼굴을 때렸을 때 돌아수도는 제외. 분명히 수기는 돌아수도만 한다고 경기 규정에 정해져 있는데 카드 올려놓고 완투 때려버렸어요. 완투 훅 들어가 버렸어요. 경기 규정이 없는 손을 써버린 거예요. 이럴 때는 감점을 주셔야 되고, 주먹으로 목이나 얼굴을 때렸을 때 돌아서는 채 단 상대 선수가 몸을 돌리거나 상체를 숙이는 등 불가항력으로 가격한 행위는 예외로 한다. 어쩔 수 없이 돌다 맞는 건 이해를 하는데 고의로 때렸을 때는 감점을 주셔야 돼요. 자, 팔굽이나 무릎으로 공격하거나 머리로 박치기를 했을 때 단 발차기 공격 중에 상대가 앞으로 들어오는 상황 등으로 인한 무릎 가격은 예외로 한다. 이건 이제 뭐냐면 내가 찰라고 무릎을 접던지 무릎을 밀었는데 오다가 맞은 거예요. 내가 자꾸 무릎치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것은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감점 주시면 안 됩니다. 무방비 상태로 넘어지거나 다운 중인 상대를 때리거나 발차기로 공격했을 때,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뭐 주의 경고보다 바로 그냥 반칙배 선언할 수도 있다고. 자, 주심의 허가 없이 선수와 관련 있는 코치나 임원이 경기장 안에 들어올 때, 경미한 반칙으로 다운당한 후 고의로 경기에 임하지 않을 때, 자, 경기 중 선수가 주심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불순한 언행을 보였을 때, 갈려! 했는데 아이씨 뭐 이러면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런 선수들 간혹 있어요. 분명히 잡아서 이것은 두 번 다시 못하게 확실하게 감점 주셔야 됩니다. 자, 헤드기어가 벗겨지거나 시야가 가려진 상대를 공격했을 때 안 보이는데 때리잖아. 막을 수도. 제45조 반칙패. 1. 한라운드에 감점을 선언받고 또다시 감점 사항이 발생하면 자동 실격이 되어 반칙패가 되므로 주심은 이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주심은 선배심의 승인을 얻어 반칙패를 선언한다. 주심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꼭 선배심한테 물어봐야 돼. 1라운드에 2번의 감점을 받거나 한 경기에 3번의 감점을 받았을 때, 2. 반칙으로 다운당한 선수의 경기를 임할 수 없을 때, 선수 측 코치가 경기장 안에 들어와 경기 진행을 방해했을 때, 고의로 반칙을 범하고 계속 공격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했을 때,
5. 규정을 부정하거나 주심이 명령을 2회 이상 불복했을 때. 6. 경미한 부상임에도 일부러 부상 선수가 경기에 임하지 않을 때. 2. 반칙패한 선수에게는 즉시 퇴장을 명령하고 상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벌한다. 또한 고의로 반칙을 범했을 경우에는 당 경기 일체 수상에서 제외한다. 이게 고의로 반칙을 했을 때는 뭐 그 관 아니면 그 개인 아니면 그 관까지도 상을 다 몰수를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대회를 나오기 전에 경기 대회를 나가기 전에 이런 부분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선수를 내주셔야겠죠. 제 45조 주심의 명령어. 주심의 주요 명령어와 그 적용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적인 수준은 별도로 정한다. 1. 청홍. 선수를 지정된 자리에 서게 할 수 있도록 부르는 명령어다. 그러니까 선수 입장을 시킬 때 주심 오른쪽에는 홍, 주심 왼쪽에는 청. 차렷. 경기 개시 전과 경기 종료 후 본부석 및 선수의 상호 간의 예의를 표하기 전에 실시한다. 차렷과 바로의 수신호는 동일함. 3. 마주보고. 경기 개시 전과 경기 종료 후 선수 상호 간의 예의를 실시한다. 5. 준비. 경기 개시 전에만 적용된다. 시작. 매회전 경기 개시를 알릴 때 명령한다. 7. 간력. 다음 각 후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하며 주의를 줄 때를 제외하고 선수를 각자의 코너에 세운 후 한 선수 또는 양 선수에 적용하는 수신호를 해 보인다. 다음 경기를 계속한다. 수신호를 하고 다음 경기를 계속한다 소리예요. 제가 잘못 읽었어요. 가. 한 선수 또는 양 선수 모두 장애로 나갔을 때. 본 규정상에 위반했을 때. 본 규정에 다운이나 KO에 당했을 때. 한 선수 또는 양 선수 모두 부상을 당했을 때. 서로 잡고 매치거나 관절기를 할 시 3초간 기술의 변화가 없을 때. 잡고만 있지 하나, 둘, 셋이 넘어갔는데도 그냥 잡고만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주심이 들어가서 간려선을 떼어놓아야겠죠. 떼어놓고 경기를 다시 폭행을 시켜야겠죠. 두 선수가 서로 주먹이나 발로 특정과는 관계없이 기엉켰을 때. 아까 말씀드린 거 매치기 하려고 똑같은 거예요. 4. 그 밖의 주심이 판단해서 간려에 적용된다고 판단될 시 간려를 선언한다. 8. 계속. 본 규정에 간려 후에 계속 명령을 한다. 9. 그만. 매 라운드 종료 시에만 선언한다. 10. 경고.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경고사항이 발생 시 간려 명령 후 해당 선수를 가리키며 노란색 카드를 제시하고 경고를 선언한다. 11. 감점.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감점사항이 발생 시 간려를 명령한 후 해당 선수를 가리키며 빨간색 카드를 제시하며 감점을 선언한다. 12. 반칙패.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반칙패 사항이 발생 시 선언한다. 지금 경고, 감점, 반칙패는 아까 다 읽어드린 그런 사항이에요. 퇴장. 본 규정에 반칙패 선수에 선언한다. 14. 앉아. 경기 종료 후 판정을 기다리기 전 양 선수를 대기시킬 때 앉아 지시를 앉혀놓는다. 15. 판정. 판정은 깃발랑식으로만 했을 때 선배심이 이제 판정 아니면 판정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깃발을 올려서 판정을 하는 게 판정을 할 때 그 판정에 주신 명령이에요. 47조 개시원의 임무 요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제5장 형시현 및 호신술. 제48조 형시현 종목. 특공무술이 맨손형과 무기형을 시연하여 준비를 정하는 경기이다. 각 1. 경기방법. 각 법인단체 중에서 다수의 공용으로 통행하는 맨손형과 무기형, 지정형으로 나누고 그렇지 않은 형은 자유형으로 구분한다. 각 법인단체의 설계 과정으로 준용하여 유급 및 유단 과정에 세분을 할 수 있다. 각 부별로 경기를 나누며 경우에 따라 남녀 통합 경기로 할 수 있다. 개인전, 복식전,
혼성 복식, 단체전, 남녀 초중고 한 명씩 총 6명. 이 남녀 초중고 초등학생 1명,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 또 여자로 초등학생 1명,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경기에 따라서 토너먼트로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진표 작성 방법은 결구 경기 대진표 작성과 동일하게 한다. 이 채점 방법. 심판원, 선패심, 선심 5명 중 10점 만점으로 하고 최고의 점수와 최하 점수를 뺀 나머지 점수의 점수로 합계로 판정한다. 소수점 0.5점까지 채점한다. 채점의 기본 방식은 형의 5대 원칙에 입각한 위력, 힘이겠죠. 정확, 정확하게 자세를 잡는다든지, 신속, 얼마나 빠르게 이제 한다든지, 균형, 흔들리지 않고, 몸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조합, 그리고 표현력, 정확하게 막았고, 때렸고, 차고 했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세 연결형은 심판의 구령에 의해 전환되도록 한다. 이제 주심이 이제 불러주셔야 돼요. 자세 연결하는 유급자들한테는. 왜냐면 자세 연결형 시작하면 공격, 방어, 평산, 중구난방으로 뛰니까 정확하게 공격, 방어, 평자세 이런 식으로 주심이 불러주셔야 된다. 연습 경기는 부별 인원을 감안하여 2명에서 4명씩 같이 실시할 수 있다. 넘어지거나 2초 이상 정지하여 있을 경우 감점을 줄 수 있다. 동점일 경우 생년월일이 낮은 순으로 정한다. 3. 경기자 규격 및 심판원 구성. 경기장 규격은 정방 7m. 심판원 6심제로 선배심 1명, 주심 2명, 선심은 3명에서 6명으로 구성한다. (49조) 호신술 종국. 특공무술 호신술을 시연하여 수민을 정하는 경기다. 경기 방법. 각 법인 단체 중에서 다수가 공용으로 통용되는 맨손 및 무기 호신술 중 지정 호신술과 자유 호신술로 지정한다. 각 남녀 구분 없이 부별 1대1 또는 1대 다수 2대4로 나눈다. 경우에 따라서 토너먼트로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진표 작성 방법은 결구 경기 대진표 작성과 동일하게 한다. 호신술 경기는 상대와 같이 등록하며 시상 또한 각자 시상한다. 단 종합변수에서는 1인으로 산정한다. 짝이 대주는 사람도 나왔을 때는 메달은 주는 거예요. 둘이 나왔을 때 아니면 셋이 나왔을 때 다 메달은 다 걸어주는데 점수를 종합 점수를 합계를 했을 때는 메달 하나로 한다는 거예요. 채점 방법. 심판원, 선배심, 선심. 이 똑같습니다. 아까 저기 형하는 채점하고 똑같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제 6장 기록 경기. 제 50조 원리낙법 경기개요. 원리낙법은 가상의 장애물보다 멀리 뛰어 그 거리를 측정하여 우세를 가리는 경기다. 경기 방법. 각 부별로 실시한다. 대진 순서대로 전체적으로 연습 경기 1회하고 예선 경기를 진행한다. 심판이 정한 1차 할례 거리를 넘는 사람은 1차 예선을 통과하고 넘지 못한 선수는 대상으로 2차를 실시하여 합격자는 예선을 통과한다.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예선을 했을 때는. 결승전은 1차 시기만 실시하며 각 선수의 기록을 측정하여 최종 순위를 정한다. 결승전은 2차 예선 통과전부터 진행한다. 이 채점 방법. 제한 시간은 출발 신호 10초 이내에 맞춰야 한다. 거리 측정 방법은 선수가 도약하여 착지한 곳 지점을 판정하면 그곳까지 거리를 측정하여 기록한다. 선배심이 지시에 따라 출발 심판이 선수를 출발선에 출발시킨다. 도약 심판은 깃발을 들어 선수의 도약선을 파울 여부를 판정한다. 출발 심판이 깃발 올려갖고 출발을 시켰어요. 도약 심판은 이제 뭘 보냐면 흔히 우리
모르죠? 땅 따먹기가 뭔지 아니면 승리한가가 뭔지 쉽게 금발목이 맞는 거예요. 점프를 따라서 도약을 하는데 밟아요. 그럼 도약 심판이 어떤 길을 들어야겠어요? 빨간 길. 그겁니다. 멀리 낙법은 보고 봐주시고 또 점프를 해서 착지를 했을 때 거리를 잰 줄자를 갖고 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사각 네트를 이렇게 깔고 하니까 닿는지 안 닿는지 닿으면 빨간 길. 마찬가지 도약도 선을 그어놓지 않고 사각백을 넣을 때 내 신체가 닿는지 선수의 신체가 닿는지 안 닿는지 그걸 보고 판단을 해주세요. 자, 동점일 경우 학년이 적거나 동년일 경우 키가 작은 순으로 정한다. 실격 사례 가 경기 중 부상을 당한 경우 다 출발선 뒤에서 출발하거나 도약선을 밟았을 때다 낙법 동작이 있어 머리나 어깨가 바닥에 강하게 추돌하거나 회전이 원만하지 않고 몸이 꺾여서 회전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인하여 부상의 우려가 있을 시 심판 지시의 불응시 경기장 규정 및 심판원 구성 경기장 규격 3m 길이 10m 이내 도움 닫기 거리 초등부 5m 중부 대일부 7m 다 안전매트 가로 1m 세로 2m 높이 0.2m의 스포츠 매트 출발선과 도약선을 표기하며 출발선은 색상을 배색으로 설치한다. 심판은 선배심 1명, 측정심판 2명, 도약심판 3명, 출발심판 다 한 명씩입니다. 한 명씩이고 사심대로 구성한다. 그림을 보시면 돼요. 근데 출발선 앞에서 출발을 시키는 게 아니라 출발선 요 금이 지금 출발선이라고 그러면 출발선 앞에서 출발을 시켜야 돼요. 출발선 뒤에서 시키면 한두 kop씩 뒤로 물러났다가 뜰 수가 있기 때문에 출발선 앞에서 출발을 시키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제 52조 높이낙법 경기. 높이낙법은 가상의 장애물보다 높이 뛰어 넘어 그 높이를 측정하여 우세를 가리는 경기이다. 경기 방법은 멀리낙법 규정을 적용한다. 측정 방법은 멀리낙법 규정을 적용한다. 실격 사례는 계측 안전봉이 떨어지거나 그 이상으로 멀리낙법 규정에 적용한다. 이제 멀리낙법은 바닥에다 깔아놓고 하는데 높이낙법은 계측봉이 이렇게 올라갔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체 일부가 닿으면 탈락이에요. 근데 어떤 대회는 인정 좀 넓게 봐줘서 어떤 대회는 정확하게 떨어져야만이 실격이 되는데 어떤 대회는 도복만 닿아도 실격하는 그런 대회도 있어요. 지금 중앙에 교육을 받으시니까 중앙에 룰로 하셔야겠죠. 경기장 규격 및 심판원 구성. 경기장 규격 3m, 길이 10m 이내. 도움 닫기 거리는 초등부 3m, 중부 대일부 5m. 다 안전매트 가로 1m, 세로 2m, 높이 0.2m의 스폰지 매트. 계측기 및 안전봉. 계측기는 5cm 간격으로 높이를 표시하고 안전봉은 눈에 잘 띄는 색상을 사용한다. 경우에 따라 수건이나 천을 걸어둘 수도 있다. 출발선과 도약선을 표기하여 출발선은 색상을 배색으로 설치한다. 심판은 선배심 1명, 측정심판 1명, 도약심판 1명, 출발심판 1명으로 사심대로 구성한다. 넘어가겠습니다. 52조 고축자기 경기계획. 2단 앞차기 1차서 목표물을 마치고 낙법을 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쉽게 이제 풀이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여기 규정상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매트 안에서는
보험 닫기가 인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봤자 한두 발자국이에요. 네트를 깔아놓고 있어요. 자, 채점 방법. 제한 시간은 시작 신호와 함께 매트 위에 올라서 5초 이내에 차야 된다. 반드시 고축차기, 2단 합차기 술기를 사용하여 발등으로 차야 한다. 발등입니다. 이제 뭐 많이 풀어서 또 하는 대회는 타치만 하면, 닿기만 하면 인정하는 그런 대회도 있는데 중앙에는 분명히 발등으로 차야 됩니다. 다 도움 닫기는 매트 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라 결승전에서는 가급적 2차 시기 이내로 진행한다. 이게 계속 나온다고 해서 계속 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멀리서 오신 관장님들 계신데 애들 데리고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거 결승 나기 전까지 계속 참으면 시간만 잡아먹으니까 가급적 2차 시기 이내에서 진행한다. 그 발등은 그 발가락을 포함한 발등이에요. 발바닥으로 차지 말라는 게 발등으로 차야 된다는 얘기는 발가락도 맞는 거고 발등도 맞는 거고 대신 발바닥으로 차지 말라고. 발가락까지는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마 2차 시기 이후에도 동점자가 나올 때는 선배심 선수 보호 및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 유관으로 판정할 수도 있다. 단 유관으로 판정이 불가할 때는 규정대로 정한다. 바 동점일 경우 학년이 적은 선수, 동년일 경우 키가 작은 선수로 정한다. 3. 실격 사례, 경기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안전매트 밖에서 도약을 했을지. 매트 안에서 분명히 차라고 했는데 매트 밖에서 찬다고. 이건 실격입니다. 낙법을 하지 못하고 머리나 등으로 위험하게 떨어졌을 때. 심판 지시의 불응시. 실격 사례입니다. 경기장 규격 및 심판원 구성은 경기장 규격은 폭 3m, 길이 4m. 계측기 5cm 간격의 높이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다 안전매트 가로 1m, 세로 2m, 높이 0.2m의 스포츠 매트. 심판은 선배심 1명, 측정 심판 1명, 진행 심판 1명에서 3심제로 구성한다. 나는 넘어가겠습니다. 53조. 53조 월정차기 경기개요. 벽면을 밟고 올라가 도약하며 찍어차기를 이용하여 고공의 목표물을 차는 경기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월정차기가 뭔지? 벽이용 차기라고도 하죠. 벽을 짚고 차는 거예요. 아시죠, 뭔지요? 네. 경기 방법은 각 부별로 실시한다. 나 대진 순서대로 전체적으로 연습 경기 1회를 하고 예선 경기를 진행한다. 다 심판이 정한 1차 한리 높이를 찬 선수는 1차 예선을 통과하고 맞추지 못한 선수를 대상으로 2차를 시하여 합격자는 예선을 통과시킨다. 라 결승전은 2차 예선 통과자부터 진행한다. 목표물 높이에 따라 계측기와 안전벽과 거리도 적당히 조정해야 한다. 이 채점 방법, 제한 시간은 출발 신호와 함께 5초 이내에 찬다. 반드시 찍어차기로 한다. 찍어차기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발가락을 뒤로 젖히고 앞차기 차듯이 그렇게 차면 대부분 찍어차기 안 차고 안다리로 차는 경우도 많아요. 안다리. 안다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 예 안다리는 안 되고 분명히 찍어차기로만 차야 된다 합니다. 다 결승전에 가급적 2차 시기 이내로 진행한다. 라 2차 시기 이후에도 동점자가 나올 때는 선배심 보호 및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 유관으로 판정할 수 있다. 단 유관으로 판정이 불가할 때는 규정대로 정한다. 동점일 경우 학년이 적은 선수, 동년일 경우 키가 작은 선수로 정한다. 3. 실격 사례, 경기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안전벽 위를 밟거나 또는 벽면을 제대로 밟지 못해 미끄러졌을지. 그런 체육관 애들 시키다 보면 벽을 밟았는데 미끄러지는 애들이 있어요. 잘 밟지를 못해가. 이런 애들 이제 실격이라는 거죠. 한쪽 발이 바닥에 닿은 상태에서 안전벽을 밟고 도약을 했어요. 짚고
벽을 짚고 차면 당연히 한쪽 발이 양쪽 발이 다 떠 있어야겠죠. 한쪽 발은 짚고 한쪽 발은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근데 대놓고 짚는다는 거죠. 대놓고 짚고 이렇게 돌려서 찬다는 거죠. 그건 실격입니다. 안전벽을 손으로 잡고 멈췄다가 둬야지. 점프하고 벽을 잠깐 잡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다가 돌면서 자는 거예요. 발차기 후 착지를 안전하게 못하고 발바닥 외의 신체 일부 두 손 포함 바닥에 닿을 시 차고 나서 딱 서야 되는데 비틀거리면서 손을 집었다든지 넘어졌다든지 이럴 때도 실격입니다. 경기장 규격 및 심판원 구성 각 경기장 규격 사방 7m 이내 도움 닫기 거리 초등부 3m 중부 대일부 5m 계측기 10cm 간격의 높이로 조정하여 제해야 한다. 안전매트 가로 1m 세로 2m 높이 0.2m의 스폰지 매트 안전벽은 5단 띵틀 심판은 선배심 1명 측정심판 1명 도약심판 1명 출발심판 1명이 없고 사심제도 구성한다. 45조 마루운동 마루운동 및 체조 그리고 공중회전 발차기 등을 연출하여 순위를 정하는 경기다. 경기 방법 대진표 순서에 의해 각 부별로 실시한다. 연출 방법은 같은 내용을 똑같이 왕복으로 시연해야 한다. 예선전 시작 전엔 전체 선수에게 1회씩 연습 경기를 준다. 채점 방법은 아까 동일한데 심판원 선배심 선수 선심 5명 중 10점이 만점으로 가요. 최고 선수와 최하선 순위를 뺀 나머지 점수의 총점으로 판정한다. 소수점 0.5점까지 측정한다. 응용납법과 회전 발차기 유연성 연출도 기술로 인정한다. 득점 기술은 점프력과 착지를 기본으로 난이도 및 연속 동작으로 원만하게 연출 시 상위 점수로 채점한다. 동점일 경우 생년월일이 낮은 순으로 정한다. 실격 및 감점 사례 경기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실격 경기 중 밖으로 나갔을 때 감점 왕복으로 실시한 연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감점 예를 들어서 물레방아하고 백핸드하고 백공중하고 했는데 다시 뒤돌아서 갈 때는 물레방아 백공 백핸드 이렇게 나오면 감점입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같아야 돼요. 순서가. 진행 방향 폭에서 1m 밖으로 벗어나거나 뒷걸음질할 시 감점. 불필요하게 손을 짚거나 넘어질 경우 난이도에 따라 차등 감점. 심판 지시 불응 시 실격. 경기장 규격 및 심판원 구성은 경기장 규격 가로 9m 세로 5m. 심판은 선배심 1명 주심 1명 선심은 3에서 6명으로 3에서 5명으로 50대로 구성한다. 55조 투검은 대나무 젓가락 또는 쇠젓가락을 회전시켜 던져 표적판에 꽂는 경기이다. 경기 방법 각 구별로 정지간 경기와 이동간 경기로 나갑니다. 정지간 경기는 초등부 2, 3m 중등부 이상은 3, 4m 에서 던지며 총 13발을 지급받으며 최초 3발은 연습용이고 나머지 10발을 추적하여 합산 점수로 순위를 정한다. 이동간 경기 투척거리는 2에서 3m, 4에서 5m, 6에서 7m 순이며 총 15발을 지급받고 연습 투척 없이 각각의 거리에서 5발씩 추적한 합산으로 순위를 정한다. 지정된 추적석 범위 안에서 거리를 조정하여 추적할 수 있으며 기준발은 앞발이며 추적거리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선이 여기 있어요. 선이 있고 표적판이 있는데 연습발을 3발을 주잖아요. 3발을 던졌는데 회전이 반바퀴만 더 회전이 되면 꽂히는데 표적지만 맞고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앞으로 나가면 안 되고 뒤로 반보 내지 1도 던져갖고 거리를 맞추는 거예요.
내가 던져서 꽂힐 수 있는 거리,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거. 절대 앞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뒤로는 물러날 수 있어도. 젓가락은 25cm 정도의 크기 공인된 젓가락으로 사용하며 표적하는 나무용은 압축 스폰지, 쇠젓가락은 압축 고무 매트로 제작한다. 채점 방법. 제한 시간은 시작 신호 후 30초 이내에 맞춰야 한다. 표적의 점수 경계선에 바뀌었을 때 높은 점수로 인정한다. 이제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뒤에 분들은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안에가 9점인데 이 선에 맞은 거예요. 이 선에 맞으면 9점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표적에 박혀졌다가 다음 투척할 시 충격에 떨어질 경우 점수는 인정하나 투척하기 전에 떨어질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 소리도 뭐냐면 지금 꽂혀 있어요. 젓가락이 꽂혀 있는데 다른 젓가락을 던져갖고 꽂혀 있는 젓가락이 떨어졌어요. 요건 점수에 인정을 하는데 박혀 있어요. 지금 박혀 있는데 던지지도 않았는데 저 혼자 떨어져 버릴 때는 점수에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동률일 경우에는 높은 점수를 많이 던진 선수를 우세로 인정한다. 단, 이 경기에도 동률일 경우 한 발씩 투척하여 높은 점수자를 우세로 인정한다. 3. 선수 의무사항. 시작 명령을 받고 던져야 한다. 심판원이 지시 없이 표적판에 젓가락을 뽑아서는 안 된다. 경기 중 경기장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공인된 투검을 사용해야 한다. 자기네 체육관에서 쓰던 것을 와서 갖고 와서 던진다고 그래요. 이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남들은 다 배측에서, 주최 측에서 다 준비한 젓가락으로 던지는 거예요. 개인용 투검을 준비했을 경우 크기가 크거나 가공을 해서는 안 된다. 새 젓가락은 원형 그대로 사용하며 뾰족하게 가공해서는 안 된다. 잘 꽂히라고 막 갈아갖고 온다. 이러면 안 된다. 심판원 구성 및 임무. 심판원 3심제. 선배심 1명, 채점 주심 1명, 진행 주심 1명으로 구성한다. 선배심은 채점 심판의 점수를 기록하여 입상자를 결정한다. 채점 심판은 선수의 경기 시작을 알리며 표적판의 점수를 확인한다. 진행 심판은 대진표 순서대로 선수를 정렬하여 투검용 젓가락을 지급하고 선수의 경기장 출입을 막는다. 대기 선수는 경기장의 선수 뒤쪽에 앉아서 대기시켜야 하며 모든 심판원은 선수의 안전지대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 맞습니다. 경기장 규격 및 심판원 구성과 경기용품. 경기장은 가로 3m, 길이 9m로 설치한다. 표적판은 가로 세로 9cm 안에 다단으로 원형을 그려 표적을 표시한다. 크게 관역, 양궁 관역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또 이제 크게 보시면 되고. 경기장 바닥에 표적거리를 표시한다. 경기용품은 코트별로 표적판 거치대, 투검 젓가락을 준비한다. 56조 사격도 투검과 비슷합니다.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선에 맞았을 때는 높은 점수를 주는 거예요. 낮은 점수가 아니라. 채점 방법. 제한시간 시작 신호 30초 이내에 맞춰야 한다. 표적판이 점수 경계선에 박혔을 때 영어 높은 점수로 인정한다. 동률일 경우에 높은 점수를 많이 격발이겠죠. 많이 던지는 게 아니라 점수를 우세로 인정한다. 단 이 경우에도 동률일 경우 한 발씩 사격하여 높은 점수자를 우세로 인정한다. 선수 의무사항. 심판원 지시 전에 총을 들어서는 안 된다. 안 되며 시작 명령을 받고 격발해야 한다. 경기 중 사선에서 이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경기 중 허공에 격발하거나 다른 사람을 향해 겨냥해서는 안 된다. 선수는 주최 측이 준비한 보호안경을 착용하고 경기에 임해야 한다. 개인용 총기류는 경기에 임할 수 없다.
심판원 구성 및 임무 가 심판원 3신제 선배심 1명, 채점 주심 1명, 진행 주심 1명으로 구성한다. 아, 선배심은 채점 심판이 점수를 기록하여 입상자를 결정한다. 다 채점 심판은 표적판에 선수 소속 및 이름을 기록하고 경기 후 점수를 확인한다. 라 진행 심판은 대지표 순서대로 선수를 정렬하여 총기류를 관리하며 탄창 장착을 확인한다. 마 대기 선수는 경기 중인 선수 뒤쪽에 앉아서 대기시켜야 하며 모든 심판원은 선수의 안전지도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 또한 발생한 탄화를 모두 회수해야 한다. 경기장 규정 및 심판원 구성과 경기용품 가 경기장은 가로 5m, 길이 10m로 설치한다. 아, 표적판은 가로 세로 20에서 25cm 안의 다단으로 원형을 그려 표적을 표시한다. 아, 경기장 바닥에 표적 거리를 표시하고 총기와 탄화를 보관대를 설치한다. 아, 경기용품은 코트별로 개인용 표적판 거치대, 모형총과 탄화를 준비한다. 자, 50초 격파를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정권 또는 수도를 이용하여 목표물을 격파하는 경기이다. 또한 격파머신, 전자식, 기계식 격파기로 경기할 수도 있다. 경기 방법 각 구별로 실시하며 연습 경기는 없다. 최초의 송판 장수는 심판위원장이 정한다. 1차전을 통과할 시 상황에 따라 한 장 내지 2장을 추가하여 3차전까지 진행한다. 격파머신 기계로 경기할 때는 예선 본선 구분 없이 2회 실시하여 높은 점수로 순위를 정한다. 이 채점 방법 제한 시간 시작 신호 후 5초 이내에 단 한 번에 실시해야 한다. 금이 간 것도 격파로 한 것으로 인정한다. 동점일 경우 학년이 적은 선수, 동료일 경우 체중이 적은 선수로 정한다. 실격 사례 경기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시작 신호 전에 격파를 한 경우 한 번에 하지 않고 2번 이상 격파를 할 경우 유치구나 초등부 애들이 깰 욕심에 딱 한 번만 쳐면 되는데 깨겠다고 한 번, 2번씩 이렇게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격파 이후 체중을 이용해서 고의로 또는 실수로 눌렀을 경우 빵 쳤는데 대고 은근히 이렇게 누르는 애들이 있어요. 이 실격입니다. 두 손목을 잡고 두 손으로 하거나 손에 물건을 쥐고 격파를 했을 경우 두 발 중 한 발이라도 지면에 떠서 격파할 경우 이 뭐냐면 이제 체육관에서 어떻게 이제 시키느냐에 따라 틀리는데 대부분이 반합구비 자세가 최고 좋습니다. 판정하기도 좋고 그냥 이 상태에서 이걸로 치든 이걸로 치든 근데 여기서 들어서 때린다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심판원 지시에 불응한 경우 심판원의 구속 및 경기장 규격 심판원 사심제 선배심 1명, 채점 주심 1명, 진행 주심 2명으로 구성한다. 경기장 규격 좌우 7m 송판 규격 가로 22cm, 세로 30cm, 두께 9mm, 무술용품 판매용 주최측에서 임의로 송판을 제작하거나 재단할 수도 있다. 송판 위에 안전수건을 깔아 선수의 손목을 보호해야 한다. 경기용품은 격파물, 송판, 격파 거치대, 깃발 한 세트, 안전수건 등으로 준다. 제7장 단체 시연 58조 단체 시연 경기 개요 특공무술 술기를 단체인으로 종합적으로 연출하는 경기이다. 경기 방법 정해진 10분 동안 연출을 마쳐야 한다. 특공무술의 기본기, 낙법, 무기술, 형, 호신술, 마술기, 묘기술, 격파, 약속지는 등을 골고루 편성하여 연출해야 한다. 경기 승소는 당일 소속팀 대표자가 제비뽑기를 통해 결정한다. 이 채점 방법 심판원, 선배심, 선심 5명 중 10점 만점으로 하여 최고의 점수와 최하 점수를 뺀 나머지 점수의 합계로 판정한다. 소수점 0.5까지 채점한다. 채점은 술기의 다양성, 통일된 움직임, 팀의 연출력 등으로 채점한다.
정해진 시간보다 늦거나 빨리 끝날 경우 감점을 줄 수 있다. 라. 인원이 많을 경우 가산점을 받을 수도 있다. 3. 경기장 규경 및 심판원 구성. 경기장 규경은 정사방 15m, 심판원은 오심제로 손배신 1명, 선심 4명으로 구성하며 경기장 앞에 위치한다. 제가 할 것은 여기까지입니다.